우리 1월부터 4월까지 캘린더 열심히 이제 만들어 왔고요. 캘린더가 한 장 한 장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아이와 우리 부모님들 채워가는 활동들도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5월 한 달도 의미 있게 또 채워서 우리 아이들 변별력 있는 학교 생활 기록 꼭 만들 수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의 주안점입니다. 자, 5월의 주안점 뭐니 해도 5월은 활동의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 달마다 이렇게 컨셉 5월은 무슨 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5월은 뭐니 해도 활동의 달이다. 사실 학기 초에 우리 아이 동아리 활동 어떤 동아리에 참여할 것인가 결정해 두고도 한 번 모였나 2번 모였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진행할지 아직 회의된 바도 없어요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모여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체험 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도 날씨가 좋으니까 온갖 활동들이 이제 5월에 가장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활동의 달과 함께 항상 이제 연결되어 오는 게 뭐예요? 부상주의입니다. 부상주의. 특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일수록 이 부상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스포츠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이제 날씨 풀리고 지금 중간고사 끝났겠다. 마음도 편해요. 이때 부상을 주의해 주셔야 한다는 거. 이 부상은 학생 스스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부모님들 같이 힘드시고 병원 다녀야 되고, 그렇죠? 컨디션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와중에 몸이 불편하면 어디 활동 참여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5월 한 달 동안 활동이 많다고 해서 또 학습량 안 채워갈 수 있습니까? 학습량 충실히 채워가야 하는데 그렇게 채워가기도 힘든 게 이 부상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더욱이나 제가 지금 2027, 2028 비교 분석 설명이 각 대학들이 나오고 있는 설명의 내용 플러스 2028 모집 계획안 요거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드릴까 방법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지금 각 대학들이 출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결.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상으로 인해서 뭐 질병 기록 생기는 거 뭐 어쩔 수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도 부상은 최대한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진행될 우리 5월 첫날부터요, 휴일로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노동절, 주말, 그 다음에 다음 주 어린이날 이 중간에 샌드위치 휴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장장 긴 5일 동안의 연휴를 갖게 되는데요. 연휴 주의 제가 좀 넣어놨어요. 연휴 주의. 아니, 멘토님, 어제까지 겨우 이제 중간고사 마치고서는 이제 잠깐 쉬려고 하는 아이들 좀 쉬면 안 되나요? 쉬어도 되죠.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연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굉장히 빨랐을 텐데 지금 연휴가 너무 길어요. 근데 긴 연휴에는 아이들이 뭐 재충전하고 휴식하는 시간도 좋기는 한데 연휴가 길면 길수록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좀 더뎌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긴 연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피님들께 강조드리는 것은 누가 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냐의 싸움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주말이다. 시험 끝나 주말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주시되 이제 다음 우리 일정들은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때 좀 아쉬웠던 것들을 기말고사 때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같이 시간을 좀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실 2, 3일 정도라고 하면 또 기말고사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라고 하는 한 파트 정도는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여기 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3월 모의고사부터 벼러왔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앉아봐. 요거 이제 꺼내실 때가 왔습니다. 꺼내실 때가 왔어요. 우리 아이 입시 포트폴리오는 내가 만든다. 요거 이제 쫙 꺼내셔가지고 앉아봐 할 때가 왔습니다. 요 얘기 때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브런치 방송에서 드디어 2028학년도 대학별 모집 계획안 여러분 대학별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 목표 대학에 올라오는 모집 계획안 꼭 확인하세요라고 안내 드렸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1학년, 2학년 수험피플 여러분들 목표 대학 입학처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역시나 제가 우리는 방송 이제 오전에 하니까 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어제 오후에 속속들이 각 대학별로 2028 모집 계획안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2015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큼직큼직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진짜 대학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큼직큼직하게 옮겨진 부분도 있고 변화된 부분도 있고 요거는 요대로 그대로 유지했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는 항상 우리 아이가 진짜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는구나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 대학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작년 입결도 우리가 올해 입결처럼 이제 읽어내실 수가 있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1학년, 2학년 분들은 목표 대학의 움직임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놓치는 요소 없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4월 마지막 강의로 2028 모집계획안 확인하기 요거 모집계획안을 보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모집계획안이 최종 모집 요강처럼 페이지 수가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페이지로 우리한테 필요한 전형과 필요하지 않은 전형까지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의 흐름과 공통적인 목차의 흐름과 보는 방법, 활용법 안내 드렸으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2028 모집계획안 확인하기 강의도 꼭 보시고 지금 움직이셔서 입학처에 이 모집계획안 올라온 거 내용 꼭 확인해 주세요. 자, 2028 대학별 모집계획안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고3 분들은 5월 모의고사 또 이 모의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막상 긴 연휴 끝에 한숨 돌리고 나니 모의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매번 바쁜데 고3이 유독 바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돌아서면 중간고사, 돌아서면 기말고사, 중간중간 사이에 모의고사가 하나씩 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요. 이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든 정시 경쟁력이든 우리가 원서를 쓰기 전까지 점검해 가야 되는 요소들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7월, 8월, 9월까지 이어지는 모의고사에 응시한 뒤에 우리는 원서 접수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 기준 어디 맞출 수 있는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신 상태에서 원서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고3들의 입장에서 지금 치러지는 모의고사는 거의 실전의 느낌으로 이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5월 모의고사 있으니까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봐주시고 다만 항상 그렇지만 모든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서 어렵게 말하는 이유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모의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예요. 우리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어제까지 끝나고 연휴 뭐 5, 6일 이 사이에 내가 뭔가를 준비해 보겠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모의고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의고사 응시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공통된 이제 변명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지 못한 건대로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점수가 내 점수라는 건 반드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남아있는 원서 접수 기간까지 이걸 얼마큼 채워갈 것인가, 최대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준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의고사는 최선을 다해서 본다. 이게 내 실력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 응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활동의 달이면서 중간고사 큼직한 시험 하나 끝났기 때문에 서류의 활동 방향을 좀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활동한 방향에 맞춰진 창체 활동 점검해야 되고요. 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목표를 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기재도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수행평가 기준도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가 왔어요. 수행평가 기준 확인은 제가 미리 방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학교에 수행평가 기준 쫙 올려줬어요, 이제. 근데 아직까지 안 올라온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안 올라온 고등학교들은 선생님들 찾아뵈면서 수행평가 기준 같은 것들, 계획 같은 것들 우리 알 수 있으면 최대한 알아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정리해서 나눠주시는 자료들이 있다면 그거 잘 모아두고 지금 진행된 것과 진행되지 않은 것들 기회를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이 서류 활동의 방향을 수립한다는 것은 특히
특히나 고3 학생들은 이제는 원서를 써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A하는 학과 전공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B학과, C학과 등등 좀 함께 변주할 수 있는 학과들을 찾아서 지원 전략을 좀 바꿔주실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대학 라인을 좀 높여본다든가 아니면 대학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뒤에 선택 과목 탐색 및 결정 요것도 이제 붙여놓긴 했는데 학교마다 이제 완성돼서 최종 결정은 아니긴 하지만 5월부터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에 관심이 있는지 가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들도 이제 뭐 교실 운영 문제라든가 선생님들을 모셔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과목 선택은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뭐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친구들이 몇 명이 선택을 했는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기준은 우리 아이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예요. 적성과 흥미에 따라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맞춰진 필수적인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아이가 멘토님 우리 아이 지금 1학년 때 열심히 달려오고 이제 2학년 막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특정 전공을 우리가 고르진 못하더라도 어떤 계열로 갈 것인지 그 계열 속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필수적인 과목은 무엇인지는 챙겨보셔야 나중에 우리가 아쉽지 않은 그런 대입 준비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각 대학별 비교 분석 설명을 말씀드리면서요. 대학들이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혹은 언어 과목과 수학 과목 이런 것들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집중해서 듣지 않고 비슷비슷한 비율로 섞어서 들은 친구들의 그런 결과들을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섞어 들어서 어느 한쪽 분야의 깊은 탐구를 보이지 못하는 학생들은 입시에서는 지금은 불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저것 섞어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필수적인 과목들을 충실하게 듣고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 과목들을 가져가겠다라는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서류의 활동 방향 수립을 하고 창체 활동이라든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목표를 수립을 해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한 학기로 생각해보면 2달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부터 활동 방향을 뭐 선택하고 수립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활동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느 팀에 내가 들어있는가 어떤 기회를 받고 있는가는 1차적인 거고요. 그 기회와 그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어떻게 활용해서 무슨 내용을 넣을 것인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꼭 기억을 해주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독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6월의 강의로 매력적인 독서 활용법, 독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활동 만들어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우리는 이제 충실하게 달려갈 5월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4월 강의에서 매력적인 세특 만들기, 대학이 평가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들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5월 활동을 변별력 있게 만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앉을 때가 왔어요, 여러분. 앉아봐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 포트폴리오, 입시 포트폴리오 내가 만든다. 우리 함께 하시는 회원 여러분들 요거 파일 이제 같이 만들고 계실 텐데요. 이제 앉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이때만을 기다렸어요. 시험 결과 분석 회의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때는 중간고사 결과와 함께 3월 모의고사 요거 결과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 표현으로 회의라는 표현을 붙여뒀죠? 회의입니다, 여러분, 회의. 우리 아이가 3월 모의고사 좀 아쉬워요. 중간고사 결과 아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시에서 우리 아이가 준비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목표 대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과정은 늘 아쉽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왜 이랬어? 왜 못했어? 어쩔 거야?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추궁하기 시작하면 앉아봐가 의미가 없어요. 앉아봐는요, 진짜 말 그대로 회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아쉬웠는데 그렇다면 우리 목표 대학에 가기까지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요건 어떻게 채울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구나. 이거를 같이 회의하기 위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성적표 들고선 우리 앉아봐에서 이제 추궁하시는 순간 아이들 앉으려고 안 합니다. 우리는 팀이 돼야 돼요, 팀.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그래서 이제 앉혀두시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본인이 스스로 아쉬웠던 거. 그럼 그 아쉬웠던 거 어떻게 채우고 싶어 하는지. 또 제가 우리 뭐 5등급 체계에서도 예상 내신이라든가 그다음에 9등급 체계에서는 작년 입시 결과 교과 전형 44개 대학 입결도 안내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대학 라인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하실 자료들은 이미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자료 이제 다 우리 모아주셨던 거 쫙 펼치셔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해나갈 것을 회의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연휴 좀 기니까요.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앉아봐 하시고 다음 이후 계획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런 계획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또 기말고사 목표를 수립을 해줘야 돼요. 어머 멘토님 참 진짜 흔들림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아니 어제 중간고사 끝난 애한테 기말고사 목표를 수립해봐라. 어머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또 부모님들 계시다면 제가 먼저 이제 사과를 드리겠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단단해져야죠. 왜죠? 대학에서 보는 우리 아이의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 하나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고사, 수행, 기말고사까지 합산한 비율별로 합산한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아쉬웠을수록 기말고사에서 채워주셔야 되고요. 중간고사 잘 봤어요? 기말고사 때 지켜야죠. 항상 또 기말 때 이 홈런 치는 친구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시험 기간처럼 공부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못하겠고요. 기말고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중간고사 때 우리가 아쉬웠던 것이 무엇인지는 짚어보시고 그걸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꼭 같이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캘린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 멘토님, 아까 여기 위에서 연휴 주의 외쳤는데 여기 연휴 주의 왜 또 외치셨어요? 여기 오타 아니에요? 2번 써놓은 거?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 5월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요.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이 다시 대체 휴일이 됩니다. 지금 5월 심란해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5월이 심란합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연휴주의 갑니다. 주말 연휴 이어가지고 월요일까지 연휴주의 가요. 이러면 5월이 원래도 가뜩이나 정신 하나도 없는데 또 정신없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연휴주의 이렇게 이제 가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6월에 바로 이제 또 우리 7월 초중순이면 기말고사 보기 때문에 6월은 또 이제 바로 시험기간 준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5월이 활동의 달인데 5월에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 막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또 마음에 드는 활동 제대로 못 만들고 제대로 중간 이제 점검하면서 가져가지 못하면 6월까지 계속 밀려요. 수행평가는 어쩔 수 없어요. 수행평가는 선생님의 수업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말고사 기간 앞뒤로 해가지고 뭐 충실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아이들 수행평가 때문에도 바쁜데 우리 보통 비교과 활동이라고 통칭하는 창차 활동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6월까지 굉장히 바빠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5월에 바쁘게 움직였다가 6월에는 이제 착착 마무리해 나가면서 기말고사 준비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활동에 허덕이고 있어요. 5월 한 달 동안 바쁜 활동 이것저것 참여하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될 활동들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6월에 이제 부랴부랴 바쁘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기말고사 준비까지 우리 타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 여러분들 우리 아이의 서류 방향을 정확하게 좀 계획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학기 초에 또 목표대학 멘토링 하신 분들은 아마 학기 초에 계획만 받아두시고 아직 활동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을 참고하시면서 활동을 해 나가실 때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 최대한 고려하시면서 키워드 넣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지금 4월 말에 2028
모집 계획안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5월 말에는 2027 학년도 드디어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7 학년도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확정안이 나옵니다. 예. 우리 제가 지금 비교 분석 설명에 이번 달에는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 갑니다. 또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4월까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이렇게 이제 전달 드렸어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변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를 드렸고 지난 입시와 이번 입시를 어떻게 비교해서 보셔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전달 드렸습니다. 목표 대학인데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채널 멤버십 대입관리반에 함께 하시면서 강의 꼭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번 달에는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편 갑니다. 이 대학들의 이 변화사항, 또 올해 우리가 입시 원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무엇인지 당부 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 요강 나오고 나면요. 고3 분들은 아마 더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원서를 쓸 때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막 체감을 하실 거예요. 7월부터는,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저도 굉장히 좀 바빠질 텐데,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원서 접수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바뀐 2027 학년도 모집 요강 살펴보시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의 입시 지원 전략 현황, 표 작성해 나가셔야 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황표를 작성하기 전에 모집 요강이라든가 모집 계획안들 여러 번 살펴보시면서 이 서류를 이렇게 읽어내는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한 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은 늘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또 질문하시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저학년 분들 변별력 있는 학교 생활 만들어가기 이어집니다. 변별력 있는 학교 활동이란 위에서 말씀드렸던 독서 활용 방법, 그 다음에 과목 선택시 고려할 점, 대학별 전공별 권장 과목 확인하기, 세특의 진로화 괜찮나요? 세특의 진로 키워드 들어가는 건 괜찮나요? 대학에서 진로 키워드 넣으면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진로와 관련된 활동과 책을 읽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변별력 있게 만들어갈지 요거 강의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 어디가 활용법 안내 이제 나갈 건데 요거는 특히나 이제 우리 고3 분들은 꼭 보고 계셔야 대학 어디가에 우리 아이 성적 넣어가지고 대학별로 산출 계산이라든가 요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숙지해 주셔야 되는 사이트니까 요거 활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보내고 나면 우리 5월도 마무리가 됩니다. 3월, 4월 우리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언제 또 갔나 하는 마음 들긴 하는데요. 5월 한 달도 그렇게 정신없이 가긴 하겠지만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챙겼던 그 부분들이 우리 아이 입시 경쟁력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5월 한 달도 저 밀착 조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마다 라이브 방송 또 채널 멤버십 대입관리반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